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정말 좋구나. 네, 어머니 모두 와주셔서 감사해요. 맞아, 건배하자. 가족의 건강을 위해. 네, 건배. 와, 음식도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 잘 먹을게.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무서웠어. 고마워. 이제 다 괜찮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함께 이겨내자. 당신 이름으로 2억 원 빚이 있는데요.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어요. 법원 직원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갑고 사무적이었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무슨 빚이... 소송 안내문을 이미 발송했습니다. 확인하시고 기일 내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2억.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제 이름은 지연이에요. 34살이고요. 동네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 민호와 결혼한 지 7년째, 5살 아들 준우가 있죠.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었어요. 아니, 그렇다고 생각했었죠. 그날 저녁 약국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법원 봉투가 들어있었죠. 손이 떨려서 봉투를 뜯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채무 이행소송 안내 민호 이름으로 된 문서였어요. 채권자는 사채업체였고요. 금액은 정확히 2억 24만 원. 원금 1억 5천에 이자가 붙고 붙어서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니 민호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웃으며 왔어. 오늘 장사 잘 됐어? 라고 물었죠. 저는 서류를 그의 앞에 던졌어요. 이게 뭐예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제야 모든 게 진짜라는 걸 알았죠. 지연아, 이거는... 2억이요. 당신이 2억을 어디다 쓴 거예요? 민호는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빌린 건데. 무슨 사업이요? 당신 회사 다니잖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투자를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민호의 눈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걸 보니 바로 알 수 있었죠. 제가 약사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의 징후를 잘 알아요. 동공 확대 시선, 회피 말더듬 전부 다 나타나고 있었어요. 진실을 말해요. 지금 당장. 민호는 결국 고백했어요. 투자가 아니었어요. 도박이었죠. 처음엔 친구들이랑 가볍게 시작한 거라고 했어요. 온라인 카지노. 그게 2년 전이었대요. 처음엔 조금씩 땄어. 그래서 계속하게 됐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잃기 시작했고 2년이요. 2년 동안이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번에 크게 따면 다 갚으려고 했는데 전형적인 도박꾼의 말이었어요. 저는 약국에서 중독 상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도박 중독자들이 하는 말 그대로였죠. 어머님은 아세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이 없는 게 대답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남편을 출근시키고 준우를 어린이집에 맡긴 다음이었죠. 어머님 들어가도 돼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지연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거실에 앉아서 저는 법원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님, 이거 아셨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아, 그거 민호가 말했구나. 그럼 아셨던 거예요? 알았지. 작년부터 알았어. 충격이었어요.
작년부터 그럼 1년 넘게 저만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차를 따르시면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지현아 있잖아.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은 흔한 거야. 남자들은 원래 그래. 스트레스 받으면 도박도 하고 바람도 피우고. 내 바람이요. 시어머니가 실수하신 거였어요. 입을 다무셨지만 이미 늦었죠. 어머님 바람이라고 하셨죠. 민호가 바람을 피웠어였어요. 아, 그게 지현아 진정하고 들어봐.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결국 말씀하셨어요. 민호가 6개월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요. 술집에서 만난 여자래요. 시어머니도 최근에 알게 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민호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 정신 차리라고 집에 돌아오라고 했어. 근데 있잖아.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현아, 네가 참아야 해. 야, 준우 생각해서라도. 이혼하면 누가 좋아? 아무도 안 좋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면 되는 거야.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남편들 밖에서 바람 좀 피우면 어때? 집에만 잘 돌아오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여자는 진심이 아닐 거야. 잠깐이라고.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2억 빚의 도박의 바람까지. 그런데 저보고 모르는 척하고 살래요. 어머님,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지현아, 넌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결혼 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당한 게 얼마나 많은데. 아, 그 순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도 똑같이 사셨구나. 그래서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구나. 어머님, 저는 어머님과 달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울었어요. 하지만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렸죠. 약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전화였어요. 제 사촌 언니한테요. 언니는 변호사예요. 언니, 나 지연이야. 지금 시간 있어. 응, 무슨 일이야? 저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도박빚 바람, 시어머니의 반응까지 다요. 언니는 한참을 듣더니 말했어요. 지현아, 일단 증거부터 모아야 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어떻게 하면 돼? 첫째, 모든 통화를 녹음해. 둘째, 문자나 카톡 전부 백업해. 셋째, 민호 통장 거래 내역 확인해. 넷째, 약국 관련 서류 전부 챙겨. 특히 내 엄마가 초기 투자한 증거. 맞아요. 제가 약국을 시작할 때 엄마가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거든요. 그게 초기 자본이었어요. 그리고 지현아, 민호 외도 증거도 필요해. 사진이든 뭐든. 어떻게 사설 탐정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직접 확인할 수도 있어. 민호 핸드폰 위치 추적 같은 거. 전화를 끊고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약사라서 그런지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게 익숙했거든요. Day 1. 녹음 앱 설치, 클라우드 백업. 시작. Day 2. 민호 통장 거래 내역 확인. Day 3. 약국 관련 서류 정리. Day 4 to 5. 외도 증거 수집. Day 6 to 7. 언니와 법적 전략 논의. Day 8 to 9 실행. Day 10. 마무리. 그날 밤 민호가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지현아, 미안해. 오늘 야근해서. 괜찮아요. 피곤하죠.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저녁을 차려줬어요. 민호는 안심한 표정이었죠. 내일 어머니 만나러 갈 거예요. 응, 왜? 아니, 그냥 요즘 자주 가시니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민호가 핸드폰을 볼 때마다 누구랑 연락하는지. 그날 밤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핸드폰에 녹음 앱을 설치했죠. 합법적이에요. 한국에서는 통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동의하면 녹음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당사자니까 문제 없죠. 그리고 민호의 노트북에 접근했어요. 비밀번호는 준우 생일이었죠. 너무 뻔해서 오히려 슬펐어요. 노트북을 열자마자 카톡 PC 버전이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봤어요.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대화창을. 오빠, 오늘 못 만나보고 싶은데. 미안, 오늘은 집에 일찍 가야 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와이프한테 말하면 안 돼.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할게.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스크린샷을 찍었죠. 하나하나 전부 다요.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되도록 설정하고요. 그리고 발견했어요. 도박 사이트 즐겨찾기. 사채업체 문자 메시지들. 수진이란 여자와 모텔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전부 저장했어요.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어요. 민호와 공동명의로 된 계좌를 확인했죠.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3천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거든요. 이건 언제 인출된 건가요? 6개월 전부터 조금씩 인출되셨네요. 6개월. 정확히 민호가 수진을 만나기 시작한 시기였어요. 저는 바로 새 계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약국 매출을 전부 그쪽으로 넣기 시작했죠. 민호는 몰랐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고요. 데이 3. 저는 약국 관련 서류를 정리했어요. 사업자 등록증, 엄마가 투자한 증거, 임대차 계약서. 전부 복사해서 언니한테 보냈어요. 잘했어. 이거면 약국은 네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데이 4, 저는 민호를 미행했어요. 말이 미행이지 그냥 민호 차에 제 핸드폰을 숨겨둔 거였어요. 위치 추적 앱으로 확인했죠. 저녁 7시 민호는 회사가 아니라 강남의 한 호텔 근처에 있었어요. 2시간 동안이나요? 저는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봤죠? 민호가 여자랑 나오는 걸. 키가 크고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였어요. 나이는 아마 20대 후반 사진을 찍었어요. 몇 장이나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까지.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오늘 야근 힘들었어. 그래요, 많이 피곤하겠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호는 제가 알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죠. 데이 5. 저는 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민호가 시어머니랑 나눈 문자를 봤거든요. 엄마 어떻게 하지? 지현이가 법원 서류 봤어. 일단 시간을 벌어라. 재산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재산 정리. 약국이랑 집. 내 명의로 된 거 전부 빼내야 해. 이혼하면 지현이한테 다 빼앗길 거야. 그게 가능해. 내가 알아볼게. 일단 넌 지현이한테 잘 보여. 이혼 얘기 나오면 안 돼.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재산을 빼돌리려고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행히 약국은 제 명의였어요. 하지만 집은 공동 명의였죠. 그리고 민호 명의로 된 예금도 좀 있었고요.
저는 바로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시어머니가 재산을 빼돌리려고 해. 뭐 증거 있어? 문자 있어. 지금 보낼게. 언니는 문자를 확인하고 말했어요. 이건 재산 은닉 시도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지현아, 잘 들어. 지금부터 시어머니랑 민호의 모든 대화를 녹음해야 해. 특히 재산 관련된 거. 어떻게 민호 핸드폰에 접근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럼 민호 핸드폰에도 녹음 앱 깔아. 민호가 시어머니랑 통화할 때 전부 녹음되게. 불법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기술적으로는 민호 핸드폰에 앱을 설치한 거지만 부부간 공동재산 보호를 위한 거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대요. 언니가 확인해줬어요. 데이식스. 저는 민호가 샤워하는 사이에 핸드폰에 앱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다음 날 녹음이 시작됐어요. 민호와 시어머니의 통화였어요. 엄마 변호사 만나봤어. 응, 만났어. 집은 당장 내 이름 빼고 내일 내 이름으로 해야 한대. 그게 가능해. 가능하대. 증여 형식으로 하면 돼. 그러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진대. 지현이가 알면 모르게 하면 되잖아. 넌 그냥 서류에 사인만 하면 돼. 완벽한 증거였어요. 재산 은닉 계획을 직접 얘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녹음 파일을 바로 언니한테 보냈어요. 지현아, 이거 대박이다. 이거면 재산 은닉 시도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어. 그럼 이제 뭘 해야 해? 일단 더 모아. 그리고 준비하자. 일주일 후에 폭탄 터트리는 거야. 데이 7. 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았어요. 수진이라는 여자의 신상이었죠. 민호 카톡에서 수진의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번호로 검색을 했죠. SNS에서 계정을 찾았어요. 수진은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3년 됐고 아이도 있었죠. 저는 수진 남편의 SNS를 찾았어요. 이름은 재훈. 평범한 회사원 같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재훈 씨를 만나야겠다고. 대입할 저는 재훈 씨 회사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요. 재훈 씨가 나왔을 때 저는 다가갔어요. 저기요, 재훈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제 이름은 지현이에요. 할 말이 있는데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으세요? 카페에서 저는 모든 걸 보여줬어요. 민호와 수진의 사진들, 카톡 대화 내용, 호텔 영수증까지요. 재훈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진짜예요. 네, 6개월째예요. 재훈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더니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죠. 알고 있었어요. 어렴풋이. 근데 확신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재훈 씨도 저처럼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화가 나 있었죠. 같이 하실래요? 네, 복수요. 아니, 복수라기보다는 정의를 찾는 거예요. 당신도 저도 피해자잖아요. 같이 맞서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재훈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같이 해요. 우리는 계획을 짰어요. 재훈 씨는 수진의 핸드폰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는 민호의 핸드폰을 확인할 수 있었죠. 우리가 가진 증거를 합치면 완벽했어요.
데이9 드디어 D-데이가 왔어요. 저는 언니와 함께 법률사무소에 갔어요. 그리고 모든 증거를 제출했죠. 도박 증거 외도 증거, 시어머니의 재산 은닉 시도 증거까지. 완벽해요. 이 정도면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어요. 위자료는요? 최소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양육권은 당연히 어머니한테 가고 재산 분할도 70-30 정도로 예상돼요. 약국은요? 약국은 100% 당신 거예요. 어머니가 투자한 증거도 있고 운영도 당신이 전부 했으니까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가족 회의를 열자고 했어요. 민호 시어머니 그리고 저. 무슨 일이야 갑자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거실에 다 모였을 때 저는 태블릿을 꺼냈어요. 민호 S씨 이거 뭔지 아세요? 화면에는 민호와 수진의 사진이 떠 있었어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현아. 시어머님도 보세요. 아들이 뭘 하고 다니는지.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지현아,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척 하라고 하실 거죠. 근데 시어머님 이것도 보세요. 저는 시어머니와 민호의 문자 대화를 보여줬어요. 재산을 빼돌리려던 계획이 고스란히 담긴 거요. 이건 재산 은닉 시도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야, 어떻게 이걸. 녹음도 있어요. 시어머님이 변호사랑 상담한 내용까지 전부요.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집은 당장 내 이름 빼고 내 이름으로 해야 한대.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불법이잖아. 아니에요. 전부 합법이에요. 제 변호사가 확인했어요. 저는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민호 씨, 여기 사인하세요. 지연아, 잠깐만. 10일 동안 준비했어요. 증거도 다 모았고요. 안 하시면 법정에서 보죠. 그럼 더 복잡해질 거예요.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재훈 씨였어요. 그리고 수진도 함께 있었죠. 재훈 씨 들어오세요. 재훈 씨와 수진이 들어왔어요. 수진의 얼굴은 울고 난 흔적이 역력했어요. 민호 씨 기억하시죠? 수진 씨랑 6개월 동안 만나셨잖아요. 그런데 수진 씨 남편분이 여기 계세요. 민호와 수진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죠.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4명 다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리합시다. 저는 준비한 합의서를 꺼냈어요. 거기엔 모든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죠. 민호는 결국 사인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모든 게 정리됐어요. 민호는 이혼 서류에 사인했고 조건도 받아들였죠.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기로 했어요. 민호는 한 달에 2번 준우를 만날 수 있고요. 재산은 7대3으로 나눴어요. 약국은 당연히 제 거였고 집은 팔아서 나눴죠. 민호의 빚은 민호가 전부 책임지기로 했어요. 위자료는 5천만 원. 외도와 도박 때문에 정당하게 받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재산 은닉 시도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자칫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재훈 씨와 수진도 똑같이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증거를 나눠 가졌죠.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날 밤 모두가 떠나고
저는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울지는 않았어요. 대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후련했어요. 정말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준우를 깨웠어요. 준우야, 일어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아빠는요? 아빠는 당분간 다른 곳에서 지내실 거야. 왜요? 어른들 일이야. 근데 걱정 마. 아빠는 준우 많이 사랑하셔. 계속 만날 수 있어.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어려서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가 웃고 있으니까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민호가 집을 나갔어요. 짐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담담했어요. 준우 잘 부탁해. 네. 지현아, 미안. 됐어요. 이제 각자 길 가는 거잖아요.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이혼이 정식으로 완료됐어요. 법원에서 서류를 받는 순간 이상하게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약국 일은 예전처럼 계속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했죠. 이제 제가 혼자서 준우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손님들은 제가 이혼했다는 걸 알았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응원해 주셨죠. 원장님, 잘 하실 거예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민호를 만나지 않고 계신데요. 재산 은닉 시도가 들통나면서 주변에서 소문이 났었거든요. 창피해서 사람들을 못 만나신대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2개월 후 재훈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현 씨 커피 한잔 할래요? 네, 좋아요. 카페에서 만난 재훈 씨는 한결 밝아 보였어요. 이혼 끝났어요. 수진이도 이제 완전히 끝났고요. 잘 됐네요. 다 지연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아니에요. 재훈 씨도 용기 내셨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이혼 후의 삶, 아이들 키우는 일, 미래 계획까지요. 지현 씨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약국 확장하려고요. 지점 하나 더 낼까 해요. 오, 대단하시네요. 혼자 살려면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요. 재훈 씨가 웃었어요. 지현 씨 보면 힘이 나요.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재훈 씨도 충분히 잘하실 거예요. 헤어지면서 재훈 씨가 말했어요.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뭔가.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거든요. 물론이죠. 3개월 후 저는 약국 2호점 오픈 준비를 시작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을 투자했죠. 엄마가 도와주셨어요. 지현아, 정말 잘했어. 엄마가 봐도 네가 자랑스러워. 엄마 덕분이에요. 처음에 투자해 주신 거. 아니야. 네가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2호점은 준우 어린이집 근처에 냈어요. 그래야 제가 아이도 챙기고 일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직원도 한 명 뽑았어요. 젊은 약사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원장님, 저도 원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독립적이고 당당하게 사는 거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약국은 정말 잘 됐어요. 이 호점도 손님이 많았고
매출도 늘었죠. 1호점보다 더 잘 될 정도였어요. 준우도 잘 자라고 있었어요. 처음엔 아빠가 없는 게 힘들어 했지만 점점 적응했죠.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뭐 그렸는데? 엄마랑 저요. 약국에서 일하는 엄마. 그림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준우야, 사랑해. 저도 엄마 사랑해요. 민호는 한 달에 2번 준우를 만났어요. 약속한 대로요. 하지만 준우는 점점 아빠보다 저를 더 찾았어요. 당연한 거였죠. 제가 매일 함께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괜찮았어요. 저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8개월쯤 지났을 때 민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현아, 나 정말 미안해. 갑자기 왜요? 요즘 힘들어. 일도 힘들고 빚도 갚아야 하고 너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죠. 안 돼요. 민호 씨는 민호 씨 길을 가세요. 저는 제 길을 갈 거예요. 지현아. 그리고 민호 씨, 제가 행복해요. 지금 정말 행복하거든요. 민호 씨도 행복 찾으세요. 저한테가 아니라 혼자서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약국은 3호점까지 확장했어요. 강남에 냈죠. 제일 큰 지점이었어요. 직원도 5명으로 늘었고 매출은 작년 대비 200% 증가했어요. 믿기지 않았죠. 원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1년 만에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운이 좋았어요. 아니에요. 실력이에요. 준우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적응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죠. 엄마 오늘 반에서 발표했어요. 뭐 발표했는데? 우리 엄마 자랑이요. 엄마가 약국 3개나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았어. 아니요,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준우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특별한 일도 있었어요. 저랑 비슷한 처지의 여자들을 위한 모임을 만든 거예요. 이혼 여성 자립 지원 모임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죠. 저도 원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저도 1년 전엔 막막했어요. 근데 하나씩 해나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용기를 어떻게 내셨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혼자서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아니, 좋았어요. 블로그도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공유하는 거였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원장님, 글 읽고 힘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힘을 받아요. 재훈 씨와는 가끔 연락했어요. 친구로서요. 재훈 씨도 새 직장에 잘 적응했고 아이도 잘 키우고 계셨어요. 지현 씨, 요즘 누구 만나요? 아니요, 아직이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그것도 좋죠. 저도 당분간은 혼자 살 생각이에요. 1년 반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약국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어요. 수진이었어요. 원장님, 저 기억하세요? 네, 기억해요. 수진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화장도 안 하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앉으세요. 수지는 커피를 마시면서 천천히 말했어요. 원장님,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원장님이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요. 네, 이혼하고 나서 정신 차렸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지금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떳떳하게요. 잘 됐네요. 아이도 제가 키우고 있어요. 힘들지만 행복해요. 진짜로요. 수진이 떠나고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다행이다. 2년이 지났어요. 약국은 이제 작은 체인점이 됐어요. 4곳이나 됐죠. 직원도 10명이 넘었고요. 원장님 프랜차이즈로 만드시는 건 어때요? 아직은 아니에요. 천천히 가려고요. 저는 조급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준우는 이제 8살이 됐어요. 학교에서도 인기 많고 성적도 좋았죠. 엄마 저 커서 뭐 될까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저는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멋있어요. 준우야, 엄마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민호는 가끔 양육비를 못 보낼 때가 있었어요. 빚 갚느라 힘들다고요. 저는 상관없었어요. 제가 충분히 벌었거든요. 괜찮아요. 준우는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시어머니한테서는 2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한 번은 길에서 마주쳤는데 못 본 척 지나가시더라고요. 괜찮았어요. 저도 굳이 만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특별한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연애요. 누구냐고요? 아무도 아니에요. 아직은요. 하지만 가끔 관심 가는 사람이 있긴 해요. 약 도매상 사장님인데 착하고 성실하시거든요. 지현 원장님, 다음 주에 식사 한번 하실래요? 생각해 볼게요. 서두르지 않아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연애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어느 날 약국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울고 있었죠. 저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여자를 카운터 안쪽으로 초대했어요.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여자는 한참을 울더니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의 배신 시댁의 압박, 경제적 불안, 전부 제가 겪은 일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너무 무서워요. 저는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일단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혼자서 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처음엔 무섭지만 막상 해보면 괜찮아요. 아니, 더 좋아요. 여자는 제 말을 듣고 조금 진정했어요. 원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으면요. 여자가 떠나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참 좋았어요. 2년 전 그날이 생각났어요. 법원 서류를 받던 날, 민호의 배신을 알게 된 날,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아니, 혼자라서 더 잘 살고 있어요. 준우와 저 둘이서요. 약국 4개와 직원들과 새로운 친구들과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진심이에요. 외롭지 않아요. 바쁘거든요.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미래도 계획하고. 그리고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해서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준우가 달려와요. 엄마, 오늘 뭐 했어요? 일 많이 했지. 준우는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재밌었어요. 그래, 우리 준우 잘했네. 저녁을 먹고 준우와 함께 숙제를 하고 책을 읽어주고 재우고요. 그리고 혼자 앉아서 차를 마셔요. 조용한 밤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주저없이요. 이혼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민호와 함께 있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모든 면에서요. 물론 힘든 날도 있어요. 아이 혼자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일도 많고요.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어젯밤에 준우가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행복해요. 응, 우리 정말 행복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준우가 잠든 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2년 전 오늘 나는 법원 서류를 받았다. 2억 원 빚과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 날이었다. 그날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날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짜 나로 살 수 있게 된 날. 이제 나는 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 혼자라서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다. 그때의 나에게, 포기하지 않았던 나에게, 용기 냈던 나에게,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거다. 준우와 함께 내가 선택한 이 길을. 일기를 덮고 저는 웃었어요.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참 아름다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준우를 깨우고 아침을 준비하고 약국으로 출근했죠. 원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네, 정말 좋은 아침이에요. 진심이었어요. 매일이 좋은 날이에요.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앞으로도 계속 잘 살 거라는 걸. 왜냐고요? 제가 지연이니까요. 혼자서도 약국 4개를 운영하고 아이를 키우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지연이니까요. 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예요. 그 누구도 아닌 저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용기만 내세요. 제가 증명할게요. 가능하다는 걸. 오늘도 약국 문을 열어요. 손님들이 들어와요. 웃으며 인사해요. 어서 오세요. 이게 제 삶이에요. 제가 선택하고 제가 만들어가는 삶. 그리고 저는 이 삶이 정말 정말 마음에 들어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요.